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야미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분석에 사용하는 대여섯 개 이상의 데이터들은 모두 유료로 제가 사와서 재가공한 뒤에 분석을 드리는데, 처음으로 슈퍼 땡스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제 분석에 도움을 주시는 만큼 메이건 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연준 측에서 금리에 대해서 피벗할 수도 있다는 의견과 은행 섹터에서 실적이 잘 나오면서 S&P 500의 주가는 이렇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10월 24일 올려드린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 중이라는 영상과 함께 10년 우체금리와 S&P 500의 전체 배당률의 차이, 즉 스프레드를 기준 삼아서 197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과거 폭락했을 때의 저평가 상태가 아닌 1975년부터 지금까지 바라본다면은 이렇게 평균 정도이고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바라보면은 오히려 고평가했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냉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지금 현재 S&P 500의 PE 멀티플은 16.2로 저평가가 아니라 그냥 정말 적정한 상태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S&P 500이 저평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와 저희 멤버십 분들께서는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통해서 리서치와 제 매매 내역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 등을 주고받으면서 에너지 트랜스퍼를 포함해 저평가 섹터인 에너지주를 대상으로 투자하여 최근 좋은 실적 발표와 함께 지금 현재 분위기와 상관없이 좋은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최근 실적 발표와 함께 폭락하면서 더더욱 매력적인 구간에 와준 구글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잡아나가기 위해서 앞으로의 현금 분배 전략 등을 공유하면서 활발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손해본 것에 대한 리밸런싱 또한 효과적으로 하여 마이너스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오리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저희 커뮤니티와 함께 안전하게 장투를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과 애플 등의 실적 발표가 있으며 이들의 실적에 따라서 S&P 500의 향방이 바뀔 수가 있으니 특히 지수 ETF나 고평가 기업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아마존은 무려 12%나 하락했고 애플은 그래도 매출액과 EPS에서 예상치를 모두 상회해주면서 약간 오르면서 폭락은 피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분위기 속에서 실적이 그나마 선방을 해주면은 제법 오를만도 한데 이렇게 살짝 오르고 끝났다는 것을 보면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애플은 저평가가 아니라 여전히 최소 14% 이상은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2012년 3분기 GDP 성장률은 첫 번째 예측으로 2.6%가 이렇게 발표되었는데 그것은 Real Growth Rate이고요.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격 인상이 반영된 Nominal Growth Rate GDP 계구는 6.7%로 2012년 1분기 6.6%보다 여전히 높고 평균치 대비 이렇게 4.4%보다 높다는 것을 봤을 때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페드의 의지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강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달러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강한 달러는 물건의 가격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에너지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달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엔화, 유로, 그리고 위안 등을 대상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시장이 생각한 대로 만약 연준이 피벗하여 금리 상승률에 조정을 주기 시작하면은 달러는 약해질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에너지 기업들의 유가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연준 입장에서 피벗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더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연준이 금리 인상을 높일지 말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연준이 피벗해도 좋고 피벗 안 해도 겨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지만 말이죠. 그리고 만약 연준이 피벗하게 되면은 금융 상태가 좋아지면서 자산 가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주식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2%라는 인플레이션을 목표하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는 원할 리가 없는 방향성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머지않아 PCE가 발표가 됩니다. PCE는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의 약자로 연준의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지금 PCE에 대한 예측은 Year over Year 기준으로 6.3%인데 지난달이었던 6.2%보다 높으며 Core PCE는 5.2%로 지난달 수치인 4.9%보다 높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과거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2020년 12월달을 시작으로 지난 21번의 발표에 있어서
19번의 결과가 예상치보다 높은 실제 수치를 발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딱 2번만 예상치를 하회했던 것이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PC가 생각보다 높게 상승해주면서 지금 기존의 CPI보다 이렇게 더 벌어진 현상을 보여줄 때인데, 페드는 과거와 같이 둘 다 이렇게 함께 움직이면서 하락하는 것을 원하지 이렇게 벌어진 양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말 이번에 페드가 피벗하는 양상에 언급을 해줄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PC의 결과에 따라서 달러가 더 높아지고 주가는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적어도 차트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S&P 500의 형태는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아래를 향하는 베어리시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낼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가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에서 5년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장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좋은 기업들을 싸게 사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구글이라는 기업은 저희들의 개개인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기업인데, 매크로적인 악재로 인해서 광고 매출액이 타격을 입었고 그로 인해 주가는 9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구글의 지금 현재 PE 멀티플은 18.84로 그렇게 비싼 밸류에이션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FOMC 회의 이후에는 더 주가가 하락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약 9% 정도가 추가 하락하여 83달러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이렇게 존재합니다. 83달러가 됐을 때 구글의 PE 멀티플은 약 17.71로 앞으로의 구글 순이익 성장률이 2022년에는 마이너스 16%, 2023년에는 14%, 그리고 2024년에는 19%로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인 17.71%에 걸맞은 PE 멀티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구글의 매출 성장률이 0%라고 했을 때를 가정하여 구글의 적정 주가는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 또한 분석을 드린 적이 있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와 저희 멤버십 분들께서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미래의 계획대로 대응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렇게 텔레그램에 올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기업에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에 문제가 없는 이상은 매크로적인 문제가 개선이 되었을 때, 그때쯤에는 구글의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한때 저평가됐던 기업들은 다시 적정주가 또는 고평가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고, 그러는 과정에서 미리 저평가할 때 매수를 해놓으신 분들께서는 당연히 그에 맞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당연히 장투를 한다고 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매크로적인 환경이 언제 개선될지는 저도, 연준도,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제 역할은 매일 일어나는 매크로적인 요소들을 분석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S&P 500의 지수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투자하기에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가늠하며 그 속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혹은 섹터를 대상으로 투자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첨언을 조심스럽게 드리자면은 매크로 분석이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현상을 대상으로 풀이해봤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주가가 다 하락하고 하락한 원인에 대해서 현상을 이해한다고 해도 주가의 수익률은 이미 폭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거시경제 분석이 그나마 의미가 있으려면은 지금 현재 지수의 밸류에이션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기준으로 인지하고 그 기준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지표와 보조지표들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파악함으로써 스스로의 투자 비중을 조절함에 있습니다. 이미 지표가 다 나왔고 주가는 다 폭락한 상태에서 정신무장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월급으로 계속 분할 매수를 아무 계획 없이 해간다는 것은 기회비용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으며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